얼굴 한쪽이 처지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서 활짝 웃어보세요. 한쪽 입꼬리만 안 올라간다면.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세포가 1분에 200만 개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200만 개요, 1분에요.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김태준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천 명이 뇌졸중 환자를 치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순간들을 많이 봤습니다.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괜찮아지겠지 하고 참다가 병원 오셨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들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골든타임 3시간 안에만 오셨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완전히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후유증도 없이 말이에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반대로 3시간이 지나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평생 휠체어를 타시거나 말을 못 하시거나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똑같은 뇌졸중인데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딱 4글자입니다. FAST. 이 4글자만 기억하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 방법을 모른다면 앞으로도 매일 두려움에 떨며 언제 쓰러질까 걱정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뇌졸중 증상을 단 30초 만에 확인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병원에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회복하느냐 평생 휠체어를 타느냐가 결정됩니다. 도대체 무슨 방법이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확신하냐고요. 제가 직접 치료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 같은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미 60대, 70대, 80대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 김태수님은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얼굴 오른쪽이 이상하게 처져 있고 눈도 제대로 안 감기더래요. 입으로 물을 머금으려고 하는데 오른쪽으로 자꾸 새어나오고요. 그런데 김태수님의 부인께서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바로 FAST 테스트를 해보신 거예요. 얼굴 확인하고 팔 들어보고 말 시켜보고 그리고 바로 119에 전화하셨습니다. 증상 시작하고 40분 만에 병원 도착했고 혈전 용해제를 맞았어요. 놀랍게도 이틀 만에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무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등산도 다니시고 운동도 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부인께서 FAST를 알고 계셔서 생명을 구했다고 하셨어요. 만약 좀 쉬면 낫겠지 하고 넘겼다면 지금쯤 반신불수였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FAST가 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뇌졸중을 확인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에요. 의학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방법입니다.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거울을 보고 활짝 웃어보세요. E하고 이빨을 드러내세요. 양쪽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나요? 한쪽만 처져 있다면 뇌졸중입니다. 바로 병원 가세요. A는 안팔입니다. 두 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요. 눈을 감고 10초를 세는 동안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지나요? 그럼 뇌졸중입니다. 바로 병원 가세요. S는 스피치 언어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말해보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렇게요. 발음이 꼬이거나 말이 잘 안 나오나요? 그것도 뇌졸중입니다. 바로 병원 가세요.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1분 1초가 생명입니다. 3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여러분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FAST 얼굴, 팔, 언어, 시간.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한 거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한번 해보세요. 거울 보고 활짝 웃어보세요. 양쪽 입꼬리 똑같이 올라가나요? 두 팔 쭉 뻗어보세요. 한쪽이 떨어지지 않나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말해보세요. 발음 괜찮으신가요? 다 괜찮으시면 정상이에요. 하나라도 이상하면 바로 119 전화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FAST 3가지 증상이 나타났다가 10분 만에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대부분 다행이다, 괜찮아졌네 하고 넘기시는데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요? 그게 더 무섭습니다. 정말로요. 부산에 사시는 72세 최영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영수님은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왼쪽 팔에 힘이 안 들어가더래요. 숟가락을 들려고 하는데 자꾸 떨어지고 젓가락질도 안 됐어요. 물컵을 잡으려고 해도 손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못 잡겠더래요. 그런데 15분쯤 지나니까 다시 괜찮아지는 거예요. 팔에 힘도 들어오고 숟가락도 잘 들어지고요. 아, 자다가 팔 베고 자서 저렸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셨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다들 그럴 수 있다고 하더래요. 자다가 팔 베고 자면 저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최영수 님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평소처럼 지내셨어요. 그런데 이틀 후 새벽 4시쯤 갑자기 왼쪽 몸 전체가 마비되면서 쓰러지셨어요. 침대에서 떨어지는 소리에 부인께서 깨셨고 최영수 님이 왼쪽 몸을 전혀 못 움직이고 말도 제대로 못 하시더래요. 부인께서 놀라서 바로 119에 전화하셨고 급하게 응급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골든타임 3시간이 훨씬 지나버렸고 혈전 용해제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왼쪽 마비가 남아서 지금도 재활 치료를 받고 계세요. 휠체어를 타고 계시고 말도 어눌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틀 전 아침에 나타났던 증상이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이었고 그때 바로 병원에 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하셨어요. 최영수님은 지금도 그날 아침을 정말 후회하신대요. 15분 만에 좋아졌다고 그냥 넘긴 게 평생의 한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뇌로 가는 피가 잠깐 막혔다가 다시 통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면 48시간 안에 진짜 뇌졸중이 올 확률이 20%예요. 5명 중 1명은 이틀 안에 큰 뇌졸중으로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훨씬 더 심한 뇌졸중으로요. 그러니까 증상이 좋아졌다고 절대 안심하지 마세요.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어도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예요. 다음번엔 진짜 큰 뇌졸중이 온다는 신호거든요. 자, 그럼 이제 FAST 첫 번째 얼굴 마비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실 때 꼭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활짝 웃어보세요. 이하고 이빨을 드러내세요. 양쪽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는지 확인하세요. 한쪽만 올라가고 한쪽은 처져 있다면 이건 뇌졸중 신호입니다. 또 눈을 꼭 감아보세요. 양쪽 눈이 똑같이 감겨야 정상인데 한쪽 눈이 제대로 안 감기고 흰자위가 보인다면 이것도 뇌졸중 신호예요. 대구에 사시는 69세 박순희님은 어느 날 오후 텔레비전을 보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는데 물이 입 한쪽으로 자꾸 새더래요.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마셨는데 또 흘리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물을 흘리지 싶어서 화장실 거울을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입 오른쪽이 아래로 축 처져 있더래요. 박순희님은 바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얼굴 한쪽 마비 이렇게요. 그랬더니 안면 신경마비라는 게 나오더래요. 안면 신경마비는 스트레스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길 수 있고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는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박순희 님도 그냥 쉬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니까 오른쪽 팔까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팔에 힘이 없고 저린 느낌이 들더래요. 그제야 뭔가 심상치 않다 싶어서 가족들한테 연락했습니다. 딸이 바로 달려와서 FAST 테스트를 해봤어요. 활짝 웃어보니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고 팔을 들어보니 오른쪽 팔이 제대로 안 올라가고 말도 약간 어눌하더래요. 딸이 바로 119에 전화했고 급하게 응급실로 갔습니다. 도착했을 때가 증상 시작하고 2시간 반 정도 됐을 때였는데 다행히 골든타임 3시간 안에 도착해서 혈전 용해제를 맞았어요. 치료받고 사흘 만에 거의 회복하셨고 지금은 완전히 정상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딸분이 FAST를 알고 계셔서 빨리 올 수 있었고 30분만 더 늦었으면 치료를 못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박순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FAST 체크를 하신대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열심히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얼굴 마비와 안면 신경마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안면 신경마비는 이마도 한쪽만 주름이 안 잡혀요. 눈썹도 한쪽만 안 올라가고요. 하지만 뇌졸중은 이마는 괜찮아요. 주름도 양쪽 다 잡히고 눈썹도 양쪽 다 올라가요. 대신 눈 아래부터 입까지만 한쪽이 마비돼요. 그리고 안면 신경마비는 얼굴만 마비되지만
뇌졸중은 팔다리도 같이 마비되는 경우가 많아요. 언어 장애도 같이 오고요. 그래서 얼굴 마비에 다른 증상까지 있다면 100% 뇌졸중입니다. 절대 안면, 신경마비라고 생각하고 넘기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보세요. 활짝 웃어보시고, 이하고 이빨 드러내보시고, 눈도 꼭 감아보세요. 양쪽이 똑같이 움직이나요? 이상하면 바로 119 전화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증상을 알아도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밤이거나 새벽이라서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서울에 사시는 74세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어느 날 저녁 10시쯤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얼굴 오른쪽이 이상하게 처지고 말도 어눌해졌어요. 함께 사시는 딸이 깜짝 놀라서 지금 바로 병원 가자고 했는데 김영자 할머니는 괜찮다고 거절하셨어요. 이렇게 밤에 응급실 가면 사람도 많고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요. 그냥 오늘 푹 자고 내일 아침에 병원 가면 된다고 하시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주무셨대요. 딸이 여러 번 설득했지만 김영자 할머니는 계속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7시쯤 딸이 깨어보니 김영자 할머니가 오른쪽 몸 전체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거의 못 하시더래요. 급하게 119 불러서 병원 갔지만 증상 시작하고 9시간이나 지나버렸고 이미 뇌 손상이 너무 커져서 회복이 불가능했어요. 결국 오른쪽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계시고 말도 거의 못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전날 저녁 바로 왔으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는데 하룻밤을 넘기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게 됐다고 하셨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지금도 그날 저녁을 정말 후회하신대요. 딸 말을 들을 걸 왜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을까 하고요. 여러분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119 전화하세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절대 안 됩니다. 뇌세포는 1분에 200만 개씩 죽어가요. 1시간이면 1억 2천만 개예요. 6시간이면 7억 2천만 개가 죽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완전히 돌이킬 수 없어요. 그리고 응급실은 24시간 열려 있어요. 밤에 가도 바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밤이 사람이 적어서 더 빨리 치료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FAST 두 번째 팔마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두 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요. 그리고 눈을 감고 천천히 10까지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요.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안쪽으로 돌아간다면 뇌졸중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70세 이정희님은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젓가락을 제대로 못 잡겠더래요. 반찬을 집으려고 하는데 젓가락이 자꾸 떨어지고 손에 힘이 없더래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말을 하려고 하니까 발음도 이상하게 꼬이더래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혀가 꼬여서 제대로 발음이 안 됐어요. 딸이 엄마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봤는데 이정희님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고요. 그런데 딸이 FAST를 알고 있었어요. 활짝 웃어보라고 했더니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고 팔을 들어보라고 했더니 왼쪽 팔이 제대로 안 올라가더래요. 딸이 지금 바로 병원 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이정희님은 계속 괜찮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딸이 설득을 계속해서 결국 응급실로 가게 됐어요. 검사 결과 뇌경색이었고 뇌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급하게 혈전 용해제를 맞고 치료받아서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딸분이 FAST를 알고 계셔서 생명을 구했다고 하셨어요. 만약 딸이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으면 그냥 집에서 주무시다가 다음날 아침 더 심한 상태로 응급실에 왔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인은 증상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더 주의 깊게 봐야 해요. 갑자기 말이 이상하거나 행동이 이상하거나 젓가락질을 못하거나 걸음걸이가 이상하면 FAST 테스트를 해보세요. 활짝 웃어보라고 하세요. 두 팔 들어보라고 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말해보라고 하세요. 이상하면 본인이 괜찮다고 해도 바로 119 불러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골든타임 3시간이에요. 뇌경색 치료제인 혈전 용해제는 증상 시작 후 3시간 안에만 쓸 수 있어요. 3시간이 지나면 이 약을 써도 효과가 없고 오히려 뇌출혈 위험만 높아집니다. 그래서 3시간이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이에요.
왜 3시간일까요? 뇌세포는 산소가 5분만 끊겨도 죽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단 죽은 뇌세포는 절대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간이나 피부처럼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죽는 뇌세포가 많아지고 3시간이 지나면 너무 많은 뇌세포가 죽어서 약을 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1분마다 200만 개씩 죽어가니까 3시간이면 3억 6천만 개가 죽어요. 그래서 1분 1초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한미숙님은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고 토하고 의식이 흐려지셨어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극심한 두통이었대요. 가족들이 놀라서 바로 119 불렀고 30분 만에 병원 도착했어요. 검사 결과 뇌출혈이었고 뇌혈관이 터져서 뇌 안에 피가 고이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응급수술을 받아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10분만 늦었어도 사망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뇌출혈은 골든타임이 1시간밖에 안 된대요. 한미숙님은 한 달 넘게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으시고 석 달간 재활치료를 받으셨어요. 지금은 많이 회복하셔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됐어요. 가족들이 빨리 응급실로 모셔가지 않았으면 살아있을 수 없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주변 분들에게 FAST를 열심히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뇌출혈은 뇌경색보다 더 급해요. 골든타임이 1시간밖에 안 돼요.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오거나 토하거나 의식이 흐려지면 1초도 지체하지 마세요. 이제 FAST 세 번째 언어 장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간단한 문장을 말해보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렇게요. 또는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다. 이런 문장도 좋아요. 발음이 꼬이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상대방 말을 이해 못한다면 뇌졸중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5세 오경숙님은 어느 날 아침 남편과 아침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경숙님이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힘들더래요. 발음이 이상하게 꼬이고 어눌해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말씀하시더래요. 남편이 여보 무슨 말이에요? 하고 물어봤는데 오경숙님은 본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종이에 글을 써보려고 했는데 손이 떨리고 글씨도 제대로 안 써지더래요. 남편이 이상하다 싶어서 FAST를 해봤어요. 활짝 웃어보니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고 팔을 들어보니 왼쪽 팔이 제대로 안 올라가더래요. 남편이 바로 119 불러서 병원 갔고 치료받아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남편분이 FAST를 알고 계셔서 빨리 올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오경숙님은 지금 주변 분들에게 FAST를 열심히 알려주고 계시대요. 여러분, 언어장애는 본인이 제일 답답해요. 말하고 싶은데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FAST를 꼭 알고 계셔야 해요. 갑자기 말이 이상해지거나 횡설수설하거나 대화가 안 통하면 바로 테스트해 보세요. 그런데 또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증상을 알아도 구급차 안 부르고 직접 운전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해요. 경기도에 사시는 71세 정민수님은 어느 날 오후 집에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오른쪽 얼굴이 이상하게 처지고 팔에 힘이 없더래요. 정민수님은 뇌졸중인 걸 알았어요.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혼자 계셔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가기로 하셨어요. 차 키를 들고 나가서 운전석에 앉았는데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서 핸들을 제대로 못 잡겠더래요. 그래도 왼손으로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런데 운전하는 도중에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시야도 흐려지고 정신도 몽롱해지더래요. 결국 5분도 안 돼서 차를 도랑에 박고 말았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고 지나가던 분이 발견해서 119를 불러줘서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증상 시작하고 병원 도착까지 1시간 반이나 걸렸고 그 사이에 뇌 손상이 많이 진행돼서 오른쪽 팔에 마비가 남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혼자서라도 절대 운전하지 말고 119를 불러야 한다고 하셨어요. 구급차 안에서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고 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준비할 수 있거든요. 정민수님은 지금도 그때 직접 운전한 걸 정말 후회하신대요. 그냥 119 불렀으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혼자 계시더라도 절대 직접 운전하지 마세요.
119 부르시고 문 열어두시고 바닥에 편하게 누워 계세요. 구급대원들이 금방 오실 거예요. 이제 FAST에 없는 두 가지 증상을 더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는 시야 장애입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전주에 사시는 70세 김영호님은 어느 날 오후 신문을 보는데 갑자기 오른쪽 눈이 캄캄해졌어요. 마치 커튼을 친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깜짝 놀라서 눈을 비비고 깜빡여 봤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왼쪽 눈은 잘 보이는데 오른쪽 눈만 어둡더래요. 그런데 10분쯤 지나니까 천천히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아, 일시적인 거였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 또 같은 증상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30분 동안 계속됐고요. 이상해서 안과에 갔더니 눈은 이상 없다고 하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신경과 가보라고 해서 갔더니 뇌혈관이 좁아져 있었어요. 눈으로 가는 혈관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대로 두면 곧 뇌졸중이 올 수 있다고 하셨어요. 급하게 약물 치료와 혈관 확장 시술을 받아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런 증상을 그냥 넘겼다가 뇌졸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하셨어요. 김영호님은 지금 정기적으로 약을 드시면서 잘 관리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건 일과성 흑암시라고 해요. 이게 나타나면 24시간 안에 뇌졸중이 올 확률이 30%예요. 증상이 좋아졌어도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세요. 이건 뇌졸중의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거든요. 다섯 번째 마지막 증상은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입니다.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온다면 뇌출혈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66세 조명숙님은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머리를 누가 망치로 때린 것처럼 극심한 통증이 왔어요.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감싸 쥐었는데 동시에 토할 것 같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어지럽더래요. 가족들이 놀라서 바로 119 불렀고 20분 만에 병원 도착했어요. 검사 결과 뇌출혈이었고 급하게 수술받아 생명을 건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조금만 늦었어도 사망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조명숙님은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으시고 석 달간 재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하셔서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어요. 가족들이 빨리 판단해서 살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오거나 세상이 빙글빙글 돌거나 토하거나 의식이 흐려진다면 뇌출혈입니다. 바로 119 전화하세요.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F 얼굴 마비, A 팔 마비, S 언어 장애 그리고 시야 장애 극심한 두통. 이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T 시간 바로 119 전화하세요. 골든타임은 3시간입니다. 1. 분마다 뇌세포 200만 개가 죽어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막는 게 제일 좋아요. 첫 번째 혈압을 관리하세요.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혈압을 120/80 이하로 유지하시고 매일 아침 체크하세요. 혈압계를 집에 하나 장만하셔서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재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바로 병원 가서 약 처방받으시고요. 두 번째 금연하세요. 담배는 뇌졸중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들거든요. 지금이라도 끊으세요. 늦지 않았어요. 세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만 걸어도 뇌졸중 위험이 40% 줄어들어요. 무리한 운동 말고 가볍게 걷기만 해도 됩니다. 집 근처 공원 한 바퀴 돌거나 동네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네 번째 짠 음식 줄이세요. 염분은 혈압을 올리고 뇌졸중 위험을 높여요. 국물 적게 드시고 김치도 짜지 않게 드세요. 다섯 번째 정기 검진 받으세요. 60세 이상이시거나 고혈압, 당뇨 있으시면 1년에 한 번은 꼭 뇌혈관 검사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FAST 꼭 기억하세요. 얼굴, 팔, 언어, 시간 이 네 글자가 생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배우자분, 자녀분, 친구분들 모두에게요. 이 정보 하나가 소중한 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배운 FAST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생명을 구하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